교토 한 달 살기. 오늘은 교토 근교 투어 다녀왔어요. 저는 클룩에서 투어 업체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가격은 55,000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런 투어들이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거는 많은데 교토 출발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교토에서 출발하는 투어 중에서 제일 가격이 싼 걸로 골랐습니다. 교토에서 가까운 야마노 하시다테와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을 다녀왔어요. 교토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했고요. 이날 투어는 한국어 가이드가 있는 투어지만 중국어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이드님께서 한국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를 완벽 구사하시는 분이셔서 중국어로 한번 설명하고 그 이후에 한국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버스는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야마노 하시다테에 도착했고요. 야마노 하시다테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 뷰랜드라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모노레일과 이 체어리프트가 있는데요. 저는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이 체어리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체어리프트 저 아주 어렸을 때 자연농원에서 탑승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전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달랑 체어리프트만 탑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근 설레이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점점 제가 탑승할 차례가 다가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요령껏 타이밍을 잘 맞춰서 딱 앉아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체어리프트에 탑승해서 대롱대롱 매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오징어 게임 같기도 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렇게 체어리프트에 매달려서 가는 게 뭔가 귀여웠습니다. 근데 체어리프트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면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서우신 분들은 모노레일을 탑승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소지품을 떨어뜨리셨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체어리프트를 탑승하는 게 좀 무섭긴 했는데요. 그래도 동심의 세계에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체어리프트가 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내릴 때도 이 움직이는 체어리프트에서 각자 눈치껏 알아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 내리는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운동신경이 없으면 타고 내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모노레일도 탑승할 수 있으니까 모노레일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라는 야마노 하시다테의 절경을 마주했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곳을 여행해본 저도 이런 신비로운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한 4,000년 전부터 이곳에 이렇게 모래가 쌓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해안선이 탄생할 수 있을지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야마노 하시다테를 구경하는 진짜 방법은 이렇게 다리 사이를 거꾸로 보면은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것도요,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것 같이 너무 신기했어요. 야마노 하시다테 뷰랜드 정상에는요, 이렇게 구경거리 위에도 즐길 거리가 많았는데요. 이런 관람차 놀이기구나 카트라이더나 활쏘기나 전망대 체험도 유료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풍경만 즐겨도 황송한데 이런 즐길 거리를 더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일본의 공휴일이었는데요. 일본의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조금 붐비기는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되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도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그 전망대랑 비슷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도 야마노 하시다테의 절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저 밑에 야마노 하시다테 해수욕장이라는 해변가가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걸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라 여기 있는 식당에서 식사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야마노 하시다테의 뷰를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노 하시다테 해변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이제 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때도 알아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앉아줘야 하는데요. 꽤 고도의 운동신경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은 저 체어리프트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어서 이게 무서우시면은 모노레일을 탑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탑승할 차례가 되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한 번에 딱 탑승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렇게 체어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야마노 하시다테의 풍경을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야마노 하시다테의 풍경에 강아지랑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요. 강아지도 같이 탑승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야마노 하시다테에 우리 강아지 밤비하고도 같이 꼭 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체어리프트는 15분 정도 탑승했던 것 같고요. 내릴 때도 역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릴 때도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야마노 하시다테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변가도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강아지 데리고 오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는 치온지라는 사찰인데요. 저는 일본 여행에서 사찰은 많이 구경했어서 여기는 보지는 않았고 그냥 바로 해변가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회전다리라고 해서 배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옆으로 회전을 하는 회전다리인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다리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야마노 하시다테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요. 아까 봤었던 그 긴 해안선이 다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산 정상에서 내려다봤던 야마노 하시다테의 구불구불한 해수욕장 해변가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해안가 구경도 하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여기서 해수욕도 한다는데 나중에 여름이 되면은 꼭 여기에 와서 수영을 해보는 게 저의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정말 잔잔하죠? 고개를 돌리니까 제가 아까 놀고 있었던 야마노 하시다테 뷰랜드 정상의 모습이 보이네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 보니까 당장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바닷물이 너무 잔잔하고 푸른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야마노 하시다테를 투어 업체를 이용해서 당일치기로 하러만 와봤지만 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는 기차 타고 따로 와서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여름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강아지하고도 와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여행을 올 때마다 저의 버킷리스트가 생기고 그래서 살아가는 의미를 얻는 것 같아요. 교토역에서 야마노 하시다테역까지 한 번에 가는 열차도 있고요. 여기에서 기차역도 도보 5분 거리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따로 기차 타고 오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진짜 오키나와 바닷가 뺨칠 정도로 너무 바닷물이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대쪽 해안가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봤는데요. 가는 길에 중간에 이런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쪽 해안가는 모래사장은 없고 이렇게 바로 깊이 있는 바다로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는 대신에 소나무밭이 있어서 소나무랑 같이 어우러지는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너무 신기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까지 가는 유람선 배도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야마노 하시다테에서의 투어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코스로 이네마을의 수상보트를 탑승했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네마을을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요금은 1,200엔을 따로 지불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100엔 주고 갈매기한테 줄 새우깡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은 갈매기들이 막 엄청 쫓아와서 새우깡을 달라고 합니다. 갈매기들이 생각보다 엄청 쫓아와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조심해야 될 게 매라는 새가 있거든요. 새우깡을 줄 때 발톱을 긁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을 둘러보았고요. 그냥 멀리서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을 보는 투어인데 저는 그냥 생각보다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보트 투어를 마치고 20분 정도 달려서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푸른 바다 위로 전통 수상가옥들이 줄을 지어서 있는 모습이 아주 이국적이었습니다. 여기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서 이렇게 수상마을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현지인들이 낚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어서 관광객들이 갈 만한 카페 같은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네마을에서 유명한 카페들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바닷가 부둣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보니까 해파리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해파리였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바닷가에 해파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제가 촬영한 부분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전망대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망대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이 다 보이는 전망대에 갔다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탑승했었던 수상보트 유람선도 보이고요. 저렇게 배를 타고 이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보트도 흥정을 해가지고 탑승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층은 배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2층은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면은 소금기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특이한 수상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에 온 기념으로 마그넷 기념품을 500엔 주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오면은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볼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토에서 시간이 많으면은 한 번쯤은 와볼 만한데 굳이 이런 인스타 감성샷을 찍자고 여기까지 시간 들여서 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네후나야 수상마을 관광 안내소인데요. 여기서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고 수상마을과 관련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를 투어 업체를 이용해서 단체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여기를 버스나 기차를 타고서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당일치기로 짧게 와서 이네후나야 수상마을의 매력을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수상마을에서 하룻밤을 잡으면은 이네마을의 매력을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당일치기 투어는 오후 3시쯤 종료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교토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가는 길에 해안선을 따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토 여행을 짧게 오느라고 이렇게 근교까지 올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살기를 한 덕분에 이렇게 근교 투어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토나 오사카에 오셨다면 야마노 하시다테라 이네 수상마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